제가 여름에 특별히 보양식을 챙겨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식당 리뷰 채널을 하다 보니까 안 챙길 수가 없네요. 절대로 제가 보양이 필요한 나이나 체력이라서 장어를 먹으러 다녀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장어인데 장어가 아닌 게 뭐냐? 꼼장어입니다. 표준 명칭은 먹장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먹는 장어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가면 일단 몸보신 할 때 먹는 대표적인 장어는 민물장어죠. 이게 뱀장어입니다. 그리고 바다장어, 얘는 붕장어입니다. 피 빼고 잘게 썰어서 회로 먹기도 하고요. 스시 먹으러 가면 마지막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갯장어, 지금처럼 여름이 제철이고요. 남해 쪽에서 주로 먹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고급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 장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국에서 주로 먹는 장어인데 꼼장어. 꼼장어는 생물 분류에 있어서 장어가 아닙니다. 이름이랑 모양만 장어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생물이고 눈도 어둡고 근데 또 껍질은 되게 질겨서 예전에는 이걸로 가죽으로 가방이나 지갑도 만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꼼장어를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한국 주변은 꼼장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이런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먹습니다. 꼼장어는 한국 말고는 먹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정말 신기한 나라 같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꼼장어를 먹는 나라. 와, 뭔가 멋있고 하찮네요.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기장 해변에서 먹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버너 위에 철판 올리고 쿠킹 오일 깔고 빨간 고추장 소스에 채소랑 볶아서 먹는 꼼장어 볶음을 좋아하는데 서울에는 99% 구이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검색을 해서 꼼장어를 볶아서 먹는 집을 찾았어요. 와, 이런 귀한 식당.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음식 받아놓고 보니까 색깔도 맛도 전혀 부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 맛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식당 이름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고생은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장어들이 긴 물고기처럼 생겼다면 꼼장어는 얼굴 쪽이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긴 물고기보다는 길쭉한 에일리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명력도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팔팔하냐면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 다 꺼내고 토막 쳐서 철판 위에 소스 뿌려서 볶아내기 시작해도 정말 한참을 꼼지락거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꼼장어인가 봐요. 한국 보양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팔팔한 거 먹으면 나도 팔팔해질 것 같고, 좀 잔인하기는 합니다. 꼼장어 먹다 보면 이렇게 하얗고 길게 삐져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척추동물의 척추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꼼장어는 척추뼈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다. 이 부위도 씹으면 맛있어요. 그냥 살처럼 쫄깃쫄깃합니다. 맛 없다고 해놓고 한 판을 더 시켰네요. 그러고 보니까 꼼장어가 왜 맛있는지 왜 먹는지 얘기도 안 해드렸어요. 꼼장어 살은 일반 장어랑은 좀 다른 쫄깃함이 있습니다. 사실 생긴 게 징그러워서 그렇지 식감이나 맛은 정말 괜찮아요. 씹는 맛이 기분 좋게 탱탱하고 그렇다고 너무 질긴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살맛은 담백하고 또 은은하게 쌉쌀한 맛이 살짝 있어요. 코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살짝. 이까지 설명드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담백하고 은은한 재료를 왜 양념에 넣고 볶아버리느냐. 근데 제가 부산에서 꼼장어 먹을 때 느꼈던 쾌감이 딱 그 지점이었어요. 싱싱한 재료의 풍미를 그대로 살리지 않고 고추장에 처박아 버리는 일종의 배덕감? 금기에 도전하는 부산의 정신에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에서는 양념볶음 맛집을 못 찾았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구워서 먹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꼼장어 다음으로는 히츠마부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히츠마부시가 뭐냐면 그냥 장어덮밥이에요. 장어덮밥, 네 글자면 끝날 이름인데 히츠마부시, 다섯 글자로 부르고 있네요. 경제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히츠마부시는 일본 중에서도 나고야 쪽의 장어덮밥을 부르는 말이고요. 꼼장어집이랑은 다르게 여기는 식당이 어딘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루심이라는 식당이고 반포동에 있습니다. 히츠마부시는 장어 조리법이 약간 복잡해요. 그냥 구워내면 될 걸 굳이 한번 쪘다가 구워서 낸다든지 살짝 겉만 구운 걸 쪘다가 다시 또 구워서 낸다든지 뭐 요리라는 게 손 한 번 더 가면 맛도 대체로 더 좋아지곤 하니까요. 히츠마부시에 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장어덮밥에 비해서 겉면을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겉바속촉으로 식감을 다양하게 살린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장어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살맛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별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이 일본식 장어덮밥 드시고 싶으시면 우나주라고 부르는 덮밥이 있거든요. 그걸 드셔보세요.
자, 차와무시, 계란찜부터 먹어봅니다. 꽃어묵 조각 하나 들어있고, 호박도 들어있고, 맛은 평범해요. 별 특색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밥 들어간다는 신호 보내기에는 이만한 요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샐러드. 영업 오래 한 일식당 가보면 자주 보이는 샐러드죠. 제가 채소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맛있는 채소를 좋아한다 쪽에 가깝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샐러드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 샐러드는 좀 지겹다고 할까요? 이번 생에는 이제 이 샐러드는 충분히 먹은 것 같은데, 이거 만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꿍을 열면 양념 소스를 발라서 구운 민물장어가 예쁘게 썰려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 발라서 굽는 걸 카바야키라고 부릅니다. 카바야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이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고 재미없는 얘기니까 패스. 양념 소스를 발라서 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어에 바르는 끈적한 소스를 타레라고 부릅니다. 별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만들자면 간장, 설탕, 미림 넣고 걸쭉하게 끓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유서 깊은 식당으로 가면 소스에 몇십 년 동안 장어뼈 육수를 계속 보태고 조금 쓰고 보태고 쓰고 조금 보충하고 쓰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장어집 후발주자는 따라올 수 없는 소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간장, 설탕, 미림만 넣은 타레 소스도 맛있게 먹는 입맛이라서 참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히츠마부시 파는 집을 가보면 어딜 가나 항상 똑같은 설명이 있어요. 덮밥을 가로 세로로 4등분을 하고 4분의 1씩 먹으라고 그래요. 처음 4분의 1은 밥이랑 그냥 먹고, 그 다음은 채소 고명과 와사비를 넣어서 먹고, 그 다음은 차를 부어서 말아서 먹습니다. 오차즈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가장 맛있었던 방식으로 먹으래요. 게임이나 스포츠를 해보거나 관람을 하거나 하면 문턱이 좀 있는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진입장벽을 넘어서고 나면 계속 하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애착이 생기거든요. 이 설명이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대화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나면 이제 장어덮밥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1, 2, 3, 4단계 무시하고 처음부터 차에 말아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오차즈케는 일본 요리 중에서 밥에 차를 부어서 먹는 걸 말하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죠. 보리굴비 먹을 때 녹차 부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냥 차만 부어서 주는 곳보다는 생선 육수, 가다랑어 국물 이런 걸로 간을 해서 섞어서 주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맛도 더 맛있기도 하고요. 감칠맛도 당연히 차만 부은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루심도 그런 식으로 국물을 섞어서 나와요. 마루심은 장어 소스가 간이 별로 강하지가 않아서 그냥 처음부터 국물 부어서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 소스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얹어서 드시면 되고요. 사실 소스가 넉넉하면 그냥 소스만 밥에 비벼서 먹어도 맛있죠. 반대로 오차즈케는 간이 제법 짭짤해요. 한국에서 밥 먹을 때 먹는 국물 정도는 됩니다. 국물은 따끈따끈하고요. 여름이지만 냉방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국물 마시면 그게 또 기분이 괜찮거든요.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고 이불 덮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테이블에 양념통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산쇼가 들어있습니다. 생선 잡내, 비린내 잘 잡아주니까 취향에 맞으면 좀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마루심은 잔뼈 관리도 대체로 잘 되는 편이라서 불편하지 않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오랜만에 장어도 챙겨 먹고 좋네요. 유튜브 오래오래 해야겠어요. 확실히 영상 찍기 전보다는 부지런히 먹으러 다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